수면을 적당히 취하지 못하면 단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건강한 수면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층간소음이라든지 아니면 빛공해 있죠. 이런 것도 되게 은근히 흔하고요. 야간요라고 한다든지 보통은 60세 이상에서 35에서 70%까지 야간요를 경험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상당히 위험한 거다. 한번 화장실 갔다 와서 그 다음부터 잠 못 자고 새벽까지 뜬 눈으로 지새는 분들 되게 주변에도 많더라고요. 야간요로 해서 일상생활 너무 불편하다. 잘 때마다 몇 번을 깨서 정말 스트레스가 너무 된다. 그러면 쉽게 먼저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먼저 첫 번째로 영순위는 사실 건강검진이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식사, 습관, 그 다음에 운동, 그리고 또 하나가 수면인데요. 그래서 수면에 대해서 별건 없지만 건강한 잔소리를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수면의 중요성은 사실 본능이잖아요.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들은 수면 없이는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나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인체에 재생시키고 고갈된 에너지를 다시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노폐물은 또 배설해내고 그다음 플러스 몸 안에 있는 세포도 다시 깨어나는 그런 기본적인 추상적인 개념에서부터 실제로도 유럽의 연구에 따르면은 적절한 수면을 못했을 경우에는 심혈관계 관련된 사망률이 굉장히 올라간다고 되어 있고요. 실제로 이게 많은 연구에서 6시간 이상 사람이 잠을 못 자면 각종 암에 걸릴 확률도 되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 왜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대사증후군에 걸릴 확률도 40% 이상 올라간다고 되어 있듯이 수면을 적당히 취하지 못하면 단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개인적으로 제가 수면을 강조하는 이유는 기억력이 또 되게 중요해요.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잠이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도 좀 많긴 하지만 많이 줄었어요. 지금은 7시간 정도 잠을 자는데 또 학생 때도 그렇고 나름 이제 공부를 할 때 저는 절대 밤을 안 샜거든요. 이게 밤을 한번 샌 적이 있었어요. 그거는 제가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공부를 너무 못했기 때문에 진짜 해가 뜰 때까지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날 시험 되게 망쳤던 이유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분명히 방금 전까지 봤는데 이게 잠을 안 자고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니까 멍하고 구름 속을 걷는 그런 기분이 실제로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수면이 박탈당하면 어쩌란 그 기억이 저장이 안 돼요. 내가 뭔가를 기억한 거를 오랫동안 기억을 하려면 해마가 되게 필요한 거죠. 근데 이 해마는 잠잘 때 되게 활성화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시험 공부를 한다. 이러신 분들은 절대 밤을 새면 안 되고 적절한 수면을 반드시 해야만 기억력의 향상에 도움이 되거든요. 잠을 잘 자야지 면역 관련 호르몬, 즉 멜라토닌이 분비가 왕성하게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 멜라토닌도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서만 분비가 되거든요. 뭔가 한 줄기 빛이 있어도 내 동공이 눈알이 그걸 받으면 멜라토닌 분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멜라토닌이 반드시 나와야만 우리 몸의 면역 체계들이 안정화되고 암세포가 생겼어도 때려 죽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잠은 모든 것들의 초석이 됩니다. 건강한 수면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쉽게 생각해보면 되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흔하게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 층간소음이라든지 아니면 빛공해 있죠. 주변에 간판에서 들어오는 LED 사인 이런 것도 되게 은근히 흔하고요. 그거 외에도 내 몸 자체가 수면을 방해하는 경우는 야간요라고 한다든지 야간요는 이제 보통은 자다가 밤중에 한 번, 두 번 이상 깨서 소변을 꼭 봐야 되는 것을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야간요 있으신 분들이 은근히 불면증과 관련된 수면장애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빈도수도 높다 보니까 조금 눈여겨서 들어보시고 이번 시간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은 60세 이상에서 35에서 70%까지 야간요를 경험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쉽게 다시 잠들지 못하는 게 문제거든요. 한번 화장실 갔다 와서 그 다음부터 잠 못 자고 새벽까지 뜬 눈으로 지새는 분들 되게 주변에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야간요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다음날 노동 생산성이라든지 아니면 여가 활동에 쉴 수 있는 그런 활동량을 다 줄인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야간요가 좀 심하신 분들은 또 어두운 과정에서 눈을 뜨고 이동을 하다 보니까 낙상, 골절 이런 위험성도 거의 30% 이상 된다고 연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간요라고 하는 거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위험한 거다, 안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간요는 사실은 이제 우리 인체가 되게 신기한 게 잠을 자게 되면은 뇌하수체에서 바소프레신이라는 그 호르몬이 나와요. 이 호르몬은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해서 소변이 안 나오게 막아주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이게 되게 분비가 많이 되거든요. 특히 젊을 때 되게 잘 나오고, 그런데 이게 노화가 되면서 바소프레신 분비가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이거 약간 노화의 한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유난히 뭐 예민하신다든지 이런 분들은 왜 몸이 반응하는 게 또 다르기 때문에 야간뇨가 생기는 분도 있고 해서 일단은 이제 생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호르몬의 영향이 좀 크다고 되어 있고요. 그거 외에 과거에 뭐 요로 감염이라든지 어떤 이제 방광 쪽으로 문제가 좀 생기셨던 분들 이런 분들도 당연히 야간뇨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좀 원인은 많지만 일단 제일 큰 거는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 분비가 조금 떨어져서 그렇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야간뇨로 해서 일상생활 너무 불편하다. 잘 때마다 몇 번을 깨서 정말 스트레스가 너무 된다. 그리고 그 전날 밤에 잠 못 자면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머리가 띵하고 커피를 아무리 때려 마셔도 전혀 막 그렇게 회복되는 것 같지 않고 진짜 찌뿌둥하고 피곤하고 사람이 막 짜증이 막 나거든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이 야간뇨가 뭐 365일 계속 지속돼가지고 내가 잠을 365일 제대로 못 잔다. 그럼 사람이 정말 미쳐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까지 가면은 말 그대로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엉망이 되고 당연히 모든 각종 암 발병에도 올라가고 각종 대사질환도 걸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다른 뭐 스트레스라든지 우울증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연쇄적으로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야간뇨가 좀 심해서 나는 일상생활에 되게 힘들고 피곤하고 몸이 적응을 못해서 낮에도 힘들다. 이런 걸 악순환이 계속되는 분들은 반드시 진료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증상이 별로 심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 행동요법으로 내가 먼저 한번 교정을 해보는 거예요.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서 먼저는 이제 근력 운동 있죠. 골반 근육을 좀 키우는 케겔 운동이라고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10초 동안 골반 근육에 힘을 꽉 주고 있다가 그다음에 또 10초 힘 빼고 그다음 다시 10초 힘 주고 이런 식으로 10회 이상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또 해보고 안 되면 약물요법이라고 해서 전문가에게 이제 조언을 구해서 바소프레신을 약간 모방하는 그런 인위적인 약물이 있어요. 데스모프레신이라고 해서 이런 약물을 이제 복용을 하면 항이뇨 호르몬처럼 이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먹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러 방법을 다 하면은 크게 안 고쳐지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봐져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수면 장애가 야간뇨 때문에 있다 그러면 쉽게 먼저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먼저 첫 번째로 물 섭취 금지입니다. 잠자기 뭐 한두 시간 전. 어쨌든 물을 섭취를 하면 보통 1시간 내외로 이제 소변이 마렵잖아요. 그러니까 잠자기 전에는 물을 섭취 안 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카페인 섭취, 즉 커피, 녹차 이런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도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 좀 금지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잠자기 전에는 푹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주는 따뜻한 물로 샤워하기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거 외에도 이게 반드시 잠자기 직전에는 배뇨하는 습관을 딱 가지시고 자기 전에는 제가 물이나 뭐 카페인 섭취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잠자기 몇 시간 전에는 과일을 만약에 드신다면 바나나나 키위 같은 것도 되게 좋아요. 왜냐면 바나나에는 마그네슘도 많고 멜라토닌이 되게 풍부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잠을 잘 자게 도와주고 키위에는 이제 이노시톨이라고 하는 신경 안정 물질이 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숙면에 좀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어서 그리고 상추 같은 경우도 숙면을 유도하는 좋은 이제 야채로 되어 있고요. 만약에 뭐 다른 뭐 과일을 먹거나 야채를 먹을 때는 이왕 제가 지금 언급해드렸던 그런 것들 위주로 한 번씩 드셔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잠잘 때 야간요의 증상을 좀 완화시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잠을 잘 자는 그 방법이라기보다는 그냥 잠을 잘 잘 수밖에 없는 게 낮 시간에는 제가 눈, 코 뜰 때였을 바쁘거든요. 그리고 정말 그런데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하진 않아요. 저는 제 일이 너무 좋고 뭐 환자분들 만나서 막 되게 나쁜 혹 빨리 발견해주고 뭐 그런 것들을 제가 되게 기쁘고 보람차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루 종일 하고 오고 집에 와서는 또 운동을 해요. 20-30분에 정말 땀이 뻘뻘 나도록 뛰거든요. 그리고 나서 따뜻한 물로 샤워를 딱 해요. 그러면 피곤이 그냥 싹 가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또 생기가 도는 거죠, 그 저녁 시간에. 그래서 또 할 일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 일을 하고 딱 누우면 그냥 바로 기절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루틴대로 생활을 하셔야 되고요. 뭐 술, 담배 이런 건 일절 안 하고 그냥 규칙적인 식사와 함께 이건 다 베이스가 기본이고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생활을 하는 거가 전제 조건인데 플러스 운동을 그 정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운동을 하면은 내 모든 몸이 에너지를 쫙 쏟고 나쁜 노폐물 빠져나가고 샤워까지 하고 나면은 좋은 숙면으로 넘어가는 코스가 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굉장히 흔한 그거긴 한데 잠자기 전에 스마트폰 안 보는 거는 좀 기본 상식으로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스마트폰의 그 블루라이트라는 것 자체가 되게 각성 효과를 주고 눈의 피로도를 되게 주기 때문에 웬만하면 잠자기 전에는 정말 딱 전원 딱 끄시고
아니면은 정말 무음 모드로 바꾸신 다음에 그냥 바로 주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행히 제 영상은 보통 금요일 저녁에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올라왔을 때 딱 그냥 보시고 잠잘 때 아무리 보고 싶어도 좀 참으셨다가 제가 그런 거 가지고 뭘 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잠은 푹 주무시고 다음날 아침에 제 영상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식으로 유튜브라든지 다른 TV 채널 잠자기 전에는 좀 되도록 삼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 건강한 생활 습관 중에서 유독 중요한 수면과 함께 그다음에 야간요에 대해서도 또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야간요와 수면은 되게 둘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야간요가 발생하면 수면의 질도 떨어지고 야간요가 이제 없으면 수면의 질이 올라간다, 그런 개념인데, 우리나라도 노령 사회로 가면서 야간요를 겪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나는 어떤지 돌아보시고, 야간요라는 거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면 내가 스스로 먼저 행동요법,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 안 마시고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잠자기 전에 카페인 금지하시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약물요법이 있으니까 전문의의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고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질 좋은 수면이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다 올려준다. 결국에는 되게 건강한 몸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항상 잠 잘 자는 거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